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문장 도예 영어. 자, 오늘도 옆에 달달한 디저트처럼 달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중급 10강입니다. 자, 지난 강의 시간에는 부정사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죠. 부정사구 중에서도 우리가 그 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할에 따라서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처럼 쓰이면은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으로 쓰이면은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그때 부정사가 주어가 되거나 보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면은 이것이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어가 되는 것으로 명사적 용법을 설명해 줬고 오늘은 보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문장 볼게요. A is B 했을 때 A가 주어지요. B는 보어입니다. 기억나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형식의 문장 보면은 Our common destiny is to die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보편적인 운명은 뭐다? 죽는 것이다. A is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o die는 보어예요. 그러면은 이 보어로 쓰였으니까 얘는 명사적 용법이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게요. My daughter's goal of her study is to become a biologist. 참 길지요. 하지만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요만큼이 A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is to 요것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도예를 해본다면은 일단 내 딸의 목표예요. 근데 뭐의 목표? 그녀의 학업에 대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골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 골을 찾았지요. 그리고 동사 is 씁니다. 그리고 아까 이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어지요. 그러니까 보어 도해한다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니은을 해가지고 to 써주고 나머지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become 써주고 되는 것이다. 자, become에 이게 또 보어지요. 이 become에 해당하는 보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보어 표시 여기서 또 이렇게 해주고 바이올로지스트를 수식해주는 부정관사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바이올로니스트가 되는 것이 바로 목표인 거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to become은 보어고 자, 그러면 goal에 대해서만 해결이 되면 되죠. 그러면 볼까요? 딸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딸의 목표. 근데 이 딸은 어떤 딸? 내 딸이죠. my daughter예요. 그 다음에 이 goal, study의 이거는 전치사 구에 해당되지요. 이렇게 니은. 그래서 학업의 목표예요. 근데 어떤 학업인가요? 그녀의 학업이니까 study 밑에다가 이렇게 사선 꺼서 도해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음 거 볼까요? My hobby is to collect foreign stamps. 예, 맞네요. 나의 취미는 뭐다? 모으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A is B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hobby가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 is 쓰고 뭐이다? 보어지요. 그래서 to collect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collect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collect의 to 부정사의 문장 형식은 다 올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모으는 것이다. 무엇을 모아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어 오니까 목적어 표시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근데 어떤 우표예요? foreign. foreign은 외국.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뭐가? 합의가. 근데 합의는 누구의 합의? my 합의니까 밑에서 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is B인데 투부정사 안에서 모든 형태의 형식의 문장이 올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목적어가 오는 사명식이 온 문장이지요. 자, 그러고 다음 거. My mother's promise was to buy me a new mobile phone for my birthday.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길다고 하지만 여기까지가 뭐예요? 주어지요? 자, 여기 지우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my mother's promise가 A고
동사 was 있고 to by 쭉 뒤에가 be인 거예요. 결국에는 간단해요. A is B의 형태지요. B는 요 뒤에는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promise 약속이 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는 promise고 그 다음에 was 보어니까 보어 표시해주고 뒤에 가서 to by 뒤에 딸린 식구 많아서 길게 썼습니다. 사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직접 목적어 모바일 폰을 그런데 어떤 모바일 폰을 부정관사하고 뉴 모바일 폰을 새로운 새 모바일 폰을 사주는 거지요. 뭘 위해서 사주는가요? 바이를 수식해 주지요. 생일을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누구의 생일? My birthday를 위해서요. 자, 이렇게 됐지요. 그 다음에 앞에 promise의 수식어가 있네요. 엄마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mothers가 promise를 꾸며주지요. 근데 mothers는 누구의 엄마? 나의 엄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my를 또 수식해 주지요. 그래서 도에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어에 해당되는 문장은 몇 형식? 나에게 뭐뭇을 하니까 4형식에 해당되는 거죠. 뭐 아무리 몇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A is B다라는 걸 찾는 것이 우리가 도예나 독해할 때 엄청 중요한 거죠. 자, 이번 문장 한번 볼게요. The president's big mistake was to appoint the scholar ambassador to Japan 그랬어요. 자, 뭡니까? 대통령의 큰 실수는 이게 주어지요. 뭐다? 지명한 것이었다. 임명한 것이었다. A is B지요. 자, 근데 누구를 지명했나요? 학자를 지명했어요. 임명했어요. 뭘로요? 일본으로 가는 대사로요. 자, 그렇다면은 A is B니까 일단 여기 딱 하는 거 알지요? mistake 주어 쓰고 was 동사 썼어요. 그 다음에 보어잖아요. 근데 보어선 적어줘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임명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좀 기니까 미리 표시를 합니다. 자, 임명한 것이었다. 누구를? 학자를. 근데 어떤 학자? The scholar를. 뭘로요? 자, 여기에서 스칼라가 엠베스더지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격 보어예요. 엠베스더는요. 목적격 보어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어 표시합니다. 그래서 스칼라를 대사로 임명을 했네요. 어디로 가는 대사예요? To Japan이에요. 그래서 저펜으로 가는 전치사 구지요. 그래서 니은으로 저펜으로 가는 대사로 외교관으로 뭐 했어요? 그 학자를 임명한 것이었다. 뭐가? 실수가. 근데 무슨 실수예요? 대통령의 실수니까 프레지던트스가 미스테이크를 수식하죠. 그런데 대통령은 더 프레지던트네요. 그 대통령이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큰 실수예요. 빅 미스테이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예를 하면은 그 대통령의 실수, 근데 어떤 실수? 큰 실수는 뭐였다? 임명하는 것이었다. 누구를? 학자를. 뭘로? 외교관으로. 어디로 가는? 저펜으로 가는 외교관으로. 자, 그 다음에 Kant's suggestion for good life is to make your life simple. 라고 했죠? 칸트의 제안은 무엇을 위한 제안? good life, 좋은 삶, 좋은 삶에 대한 칸트의 제안은 뭐다? 만드는 것이다. 너의 삶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길다 하더라도 제안이 주어이고 동사 그다음에 to make 만드는 것이다가 보어지요. 그러면은 주어 suggestion 그 다음에 is 동사 뭐하는 보어 to make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만들어요? 삶을 목적어죠. 너의 삶을 하니까 수식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보어지요. 목적격 보어예요. 이것 심플도.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서제스천만 해결하면 되지요. 칸트의 제안이에요.
그리고 제한은 제한인데 무슨 제한? 삶을 위한 제한이에요. 근데 어떤 삶? 좋은 삶을 위한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하는 거지요. 그래서 칸트의 제한, 근데 좋은 삶에 대한 제한, 그리고 이것이 뭐다? 만드는 것이다. 너의 삶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 삶, 단순한 게 가장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인생이 복잡해요. 머리도 복잡해요. 행복할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New teacher seems to know everything about her subject. 자, 새 선생님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기억나나요? seem이라든가 appear 같은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와서 이게 보어가 된다라고 예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가 아니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와도요. 얘는 보어로 이러한 동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보어입니다. 그리고 이 sim 다음에는 반드시 동명사 뭐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새 선생님은 뭐처럼 보인다? 아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뭐에 대해서? 그녀의 과목에 대해서. 자, 선생님이 자기 과목을 아주 잘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은 자, 동사 씁니다. seems 보인다. 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보어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을 알아요? 모든 것을 이게 목적어지요. 모든 것을 뭐에 대해서 알아요? 아이고, 뭐에 대해서 과목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근데 어떤 과목? 그녀의 과목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선생님? The teacher. 그런데 new teacher네요. 그래서 이렇게 도해합니다. 기억하세요. seem이나 appear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거나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는데 이 투부정사나 형용사가 올 때는 이게 전부 뭐다? 보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어니까 얘는 무슨 용법에 들어가요? 명사적 용법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At first, my father appeared to forgive me my mistake. 아까 이야기했었지요. appear 다음에 형용사가 오기도 하고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 투부정사는 보어로 되고 보어니까 어떻게 돼요?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은 주어는 my father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전치사 구에 해당되는 거 기억나죠? 전치사 구죠. My father 보인다. 이것도 보인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여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인다. 누구를? 나를. 근데 나에게 이거 폴기부터 중요합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용서하냐면 나의 실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 실수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로 써요. forgive 동사 잘 기억하세요. forgive는 간직 이 형태로 씁니다. 자, 그러면 주어 father예요. 근데 어떤 father? My father예요. 먼저 끝냈습니다. appeared 동사 쓰고 to 부정사 보어라고 그랬지요. 보어 표시하고 to forgive 용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to forgive 누구에게 용서를 줘요? 나에게요. 무엇을 용서해 주나요? My mistake를요. 그 다음에 언제 보였나요? 처음엔 그렇게 보였대요. At first. 그래서 이렇게 appear 밑에다가 수식을 하죠. 그리고 이 전치사구가 맨 문장 앞에 왔기 때문에, 그죠? 맨 앞에 왔기 때문에 at이 뭐예요? 대문사로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의 아버지는 보였다. 어떻게 보였다? 용서하는 것처럼 보였다. 누구에게 용서를 줘요? 나에게. 무엇을 용서하지요? 나의 실수를 나에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아빠가 좀 위선적인가요? 지금까지는 부정사가 보어로 쓰인 경우를 보여줬지요. 지금부터는 이 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를 보여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원했다. 무엇을? 쉬는 것을 원했어요. 뭐뭇을. 그러니까 목적어 중에서도 직접 목적어에 해당이 되지요. 쉬는 것을 원했다. 얼마 동안? 잠시 동안. for a while. 잠시 동안 쉬는 것을 원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의 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도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지요. 자, 그 다음 he decided to sell his mansion for 땡땡땡땡 달러스. 저 숫자에 정말 약합니다. 1000 그러나요? 100 million.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는 약합니다. 자, 그래서 he decided 그는 주어죠? decided 뭐예요? 자꾸 이 숫자에 신경이 쓰이네요. 1million이네요. 그죠? 100만이니까 1million 달러스가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숫자 약하다 보니까 자꾸 신경 쓰여서요. 그는 decided 결심했다.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파는 것을 결심한 거예요. to sell 하는 걸. 파는 것을 결심했어요. 근데 무엇을 파나요? 맨션을 파네요. 저택을. 자, 이렇게 목적어. 맨션은 저택이죠. 그래서 저택을 파는 것을 결심했다. 근데 어떤 저택? his 맨션이니까 맨션 밑에다가 수식어. 그의 맨션을 팔기로 결심했다. 얼마에 판대요? 대가 for 씁니다. 대가를 for dollars 달러에 팔기로. 근데 어느 만큼의 달러? 1million. 그래서 1million 달러를 대가로 받고 팔기로 결심했다. 그의 맨션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목적어 표시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로 했으니까 명사적 용법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he villagers began to think the old man their real leader. 마을 사람들은 시작했다. 무엇을? 생각을 시작했다. 생각하는 것을 시작했다. 자, 여기까지 이미 끝났어요. 뒤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주어부터 주어부터 해결해요. the 밑에다 수식어 있고 villagers 그 다음에 동사 began 했어요. 무엇을 시작했나요? 생각하는 것을 시작했으니까 목적어. 자, 이제 to think 요거 이제 해결할 겁니다. 생각하는 것을 시작했다. 뭘 생각했대요? 남자를, 사람을 뭘로 생각해요? 리더로. 사람을 리더로. 맨이 리더지요. 이거 목적격 보어지요. 리더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맨하고 리더가 같으니까 우리가 동등하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시작했다. 그 남자를 어떤 남자? old man 나이 든 남자네요. 그래서 나이 든 남자를 노인을 리더로 생각하기를 시작했다. 근데 무슨 리더? their 리더 그들의 리더 그들의 진정한 리더로 그 남자를 나이 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to think는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He promised me to come back by tomorrow. 그는 약속했다. 나에게 뭘? 돌아오는 것을 약속했어요. 간접 목적어. 이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어 he, 동사 promised, 나에게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뭐 하는 것을 come 하는 걸 돌아오는 것을. 근데 어떻게 돌아와요? come back 하고 돌아오는 것을 약속했다. 언제까지 돌아와요? by tomorrow. 내일까지. 그래서 전치사구 by tomorrow. 내일까지 돌아오는 것을 나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직접 목적어기 때문에 얘도 명사적 용법에 들어가겠죠. This medicine helps keep you healthy. 자, 얘는
이 약은 도와준다. 유지하는 걸. 누구를 유지해줘요? 너를 유지해요.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원래 문장에서는 동사를 아무 이유 없이 나란히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하나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진정한 동사였다면 여기다 무슨 and를 쓴다거나 해서 뭔가 접속사를 붙여줬겠지만은 아무 없이 동사를 나란히 쓸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숨은 게 있어요. 도와준다, 뭐 하는 것을 to keep 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원래는 help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와줘야 됐는데 이 여기 밑에 설명 보면은 동사 help는 부정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때 종종 to가 생략되기도 한다. 즉 여기에서 to keep이었는데 to가 생략된 경우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인 거예요. to keep 목적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medicine은 그런데 어떤 medicine? 이 medicine은 이 약은 도와준다. 동사 썼지요. 그 다음에 뭐 한다는 뭘 도와줘요? 유지하는 것을 to keep 하는 것을 도와줘요. 근데 to가 뭐 했어요? 생략됐으니까 이렇게 가로 해주지요. 그 다음에 도와준다.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누구를 유지해줘요? 너를. 그 다음에 너를 어떤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그래서 이게 이 to keep, to 부정사의 문장에서는 목적어, 이게 목적 보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너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예요. 됐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help는 투부정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때 이 to를 종종 생략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to keep to를 써준다고 해서 뭐 큰일 날 일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보면은 생략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쓴다. 얘도 어쨌든 목적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치사 뒤에 명사를 써주는데 이때 대명사도 써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대명사 쓸 때 반드시 목적격을 써줘라 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이 목적격, 즉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는 이것도 목적격을 써주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막 무작정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정사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올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명사적 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The student did not speak to her teacher except to answer question.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은 말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았다. 뭐뭐만 제외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만 제외하고 이게 지금 전치사잖아요. 그치요? 전치사면은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 except 뒤에 to 부정사가 왔어요. 아까 굉장히 드물다 그랬죠. except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외웠을 때 except to까지 해서 그냥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except to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누구 주어 학생이에요. the student. 그다음에 did 이거는 not을 쓰기 위해서 did를 써줬죠. 도와주는 동사 써줬어요. 조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did speak 과거를 나타내기도 하죠. did speak. 근데 이 did를 부정해주는 not이 아래에서 수식을 해주죠. 이거는 아마 기초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not did 이렇게 did를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did not speak 말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to teacher 선생님에게 이거 전치사구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 뭐만 빼고 말하지 않았나요? except 전치사 거기에 except 전치사 구의 선이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선이에요. 구별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서 except 전치사구에 대한 선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빨간색은 투부정사에 대한 선이에요. 자, 그래서 except 제외하고 말하지 않았다.
근데 무엇을 제외하고 to answer. 그러니까 to answer를 제외하고 말하지 않았다. 자, 무엇에 대답하지 않아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평상시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말한다는 거예요? 질문에 답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except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드물다 그랬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is no remedy for love but to love more. 자, 아까 except도 뭐뭇을 제외하고죠. 이 but도 여기에서는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뜻과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but은 접속사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전치사로 except의 의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처럼 except to 하고 외운다 그랬죠. 여기서도 그래서 but 다음에 to love 투부정사를 쓴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이 but은 접속사가 아니라 뭐다? 전치사다 이 말이에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치료법, there is no remedy. 치료법이 없다. 뭐에 대한? 사랑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 뭐만 제외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에는 치료법이 없지만 딱 하나 치료법이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법은 우리 배웠지요. 그 유도부사라고 해가지고 기초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there is 할 때 부사, there도 부사다라고 그랬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동사 밑에다가 there를 수식해 줬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유도부사는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있다 하는데 뭐가 있다? no remedy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는 거죠. no는 remedy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입니다. 아까 앞에서 not은 동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not은 부사예요. 하지만 no는 형용사예요. 왜? 명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그거 차이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not이 있었다면 여기다가 not을 썼겠죠. 그렇죠? 여기다 not을 썼겠죠. 하지만 no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수식해 주니까 no remedy인 거예요. 그래서 remedy 밑에다가 수식을 해줘요. 뭐에 대한 치료법? 전치사구네요. for love에 대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유도부사 아까 부사니까 동사 밑에다가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만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없다인데 여기서는 있다지요. 자, but to love. 그러니까 이선 전치사구입니다. 그래서 but 전치사구예요. 그리고 여기에 to lo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만 제외하고 사랑하는 것만 제외하고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해요? more 사랑,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초록색은 but 전치사 구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부정사 to love에 대한 선입니다. 그리고 more는 love를 사랑하니까 빨간색 밑에다가 수식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자, 여기에서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때 종종 to가 생략되기도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to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문장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자, 봅시다. Nothing remained except to fold our tents and go home. 간단한 듯한데 또 뭔가 복잡해 보여요. 왜냐면은 우리가 괜히 부정어인 nothing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데 어느 것도 그대로 있지, remained, 남아있지 않았다, 그대로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만 빼고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자, except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except 뭐뭐만 제하고 아까 except 다음에는 to 부정사 온다고 그랬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텐트를 접는 것만 빼고
근데 이 and가 나왔어요. 이 and가 그러면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연결할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remained하고 and go가 연결될까요? 아니죠. 왜요? remained는 ed가 붙어 있으니 과거형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and하고 연결이 되려면 이것은 went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and는 앞에 있는 remained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and는 뭐하고 뭐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이느냐? fold하고 go하고 연결해주는 접속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nothing 주어 썼어요. 그리고 뭐예요? 딱 선을 그어서 이제 동사를 remained로 했네요.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은 제외하고 남아있지 않았다니까 뭐예요? 전치사 뭐예요? 전치사 구죠. 일단은 전치사구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구 하려고 딱 이렇게 except to예요. 자, 그러면은 전치사구 이렇게 해서 except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명사를 써줘야 되는데 이 명사가 또 구네요. to 부정사. 그래서 여기 색깔 바꿀게요. to 부정사가 뭡니까? 이 except에 해당되는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to fold와 여기에 죄송합니다. to가 아니라 이 go하고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fold go 두 개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써줘요. 두 개. fold, go 두 개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and가 있어요. 접속사는 서로 연결해줄 때 점선으로 한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자, 이 and 접속사가 fold하고 go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fold에 해당되는 거 끝낼게요. 접는다, 무엇을? 텐트를 접는다. 뭐 어떤 텐트? 우리의 텐트를 접는다 하고 하나는 간다.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간다. to home, 집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가 생략됐네요. 그래서 전치사 이것도 생략됐지만 전치사 구니까 이렇게 해서 to home 두 개를 fold tense하고 go home을 두 개를 연결해 준 것이 and고 점선 표시해 줍니다. 이게 to 부정사를 연결해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except에 다 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텐트를 접고 집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복잡했지만 끝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있고요. 연습 문제 열심히 해보세요. 뭐 언제 이것을 다 해봐 하지만은 이것의 재미를 느끼는 것은 사실 연습 문제입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